한반도로부터 이주한 지 100여 년. 이제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일상은 대부분 러시아식으로 변했다. 그러나 버리기 어려운 것이 맛에 대한 집착이었다. 한인들은 어렵게 배추를 갖고 김치를 만들고 러시아식 샐러드에 마늘과 고추를 넣어 김치 맛을 내기도 했다. 김치에 대한 끈질긴 욕구, 맛과 모양은 달라졌지만 100여 년의 세월 속에서도 김치는 여전히 이곳 한인들의 입맛을 지켜가고 있다. 우리 남조선이 살림 와서 김치 저런 거 먹어봤습니다. 단게 많습니다, 거기. 우린 단가 이게 다 덜이었어요. 맛이 어때요, 전체? 맛은 그저 김치 맛 어떻게 말하겠어요? 어째? 약간 새콤하지. 시큼시큼하겠어요, 그렇게 면. 경제개방의 물결로 다가온 나라 베트남. 그러나 활발한 경제교류의 이면엔 한국 상사원들의 곤혹스러움이 적지 않다. 굳어진 오랜 입맛을 현지 사정에 맞춰야 하는 것이다. 남편을 따라온 정진신 씨.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그녀는 김치 담그기를 거르지 않는다. 한국산 무와 배추는 그녀가 4시간 거리에 있는 해발 1500m의 선선한 고원에서 구해왔다. 베트남산 채소들로는 김치 맛이 살지 않는다. 그래도 모자라는 양은 베트남산으로 채우지만 베트남 고추는 매우 맵고 새우젓도 고국의 맛만 못하다. 어설픈 재료로 제 솜씨가 난리 없다. 그런데도 정진신 씨는 매주 꽤 많은 김치를 담는다. 정성껏 갖가지 재료를 그에 담은 그녀의 김치 맛은 이미 교포 사회에 널리 알려져 남편의 직장 동료들은 물론 인근의 교포들까지 그녀의 김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글쎄요, 귀찮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주부다 보니까 귀찮다는 생각은 안 하고 김치가 없어서는 못 살겠는데요. 하루도 김치를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번거롭고 힘이 들어도 일단 우리 한국에 있을 때나 여기에서나 냉장고에 김치가 항상 가득 차 있어야 주부로서 마음이 놓이잖아요. 김치가 없는 밥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국인. 김치가 빠진 끼니에서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 한국인의 음식 문화 한가운데 김치가 자리 잡고 있다. 입동이면 눈이 빠른 강원도엔 일찌감치 월동 준비가 끝나 있다. 겨울나기를 위해 집집마다 마련해 놓은 것이 채소광이다. 땅속 깊이 굴을 파고 겨우내 먹을 감자나 무를 저장해 두는 것이다. 김장 끝에 시래기는 처마에 걸렸다. 그러나 채소와 국물에 의존해 사는 농경민족에게 겨울은 너무 길고 척박했다. 입동을 즈음해 서민들의 제일 큰 관심사는 채소값에 쏠린다. 겨울나기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김장량은 줄었지만 김장은 여전히 서민 생활의 가장 큰 연중 행사다. 조세가 아니고
아저씨 이게 왜 맛있는 거예요? 김장 배추를 고르는 일에서 시작해 앞으로 사나흘. 이제 집집마다에서는 보되보도 즐거운 행사가 시작된다. 밀양박씨 청계공파의 종가 강정숙 씨 댁의 김장날이다. 시어머니 임효숙 씨를 사령관으로 김장의 앞뒤를 총괄하는 참모는 며느리 강정숙 씨다. 한 집안의 고유한 맛이 이어지고 맛의 오랜 정서가 이어지는 현장. 내 김장은 내가 하지 못한다고 했듯이 대대로 일가 친척들의 품앗이로 전승되어 온 우리 전통문화의 한 창이 김장이다. 하루 그렇게 가서 뽑제 다듬제 그 하루 또 와서 이제 시쳐서 씻는 날이 하루요. 간오고 씻는 날이 또 그래가지고 양념 장만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동침 반진이 하루는 또 다 담고 다 이제 도가지 다 시쳐서 하루는 또 준비해야 되고 이제 또 젖국 같은 거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그놈을 데리고 그냥 헐놈 갈놈 이제 갈아서도 넣고 끼래서 받쳐서도 넣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 게 이제 일주일 한 달 배추를 갖다 놓으면 그 집만 해 작은 집만 해요. 그래갖고 또 무도 갖다 놓으면 작은 집만 하고 뒷도거지 집해봤어. 그 마당으로 몇 개를 해놔요. 그래갖고 이제 또 기가식에서 불 피워놓고 이제 다듬어 거기서 방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적은 게 방에서 이제 많은 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손대로 다 장갑도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불을 군데군데 피워놓고 또 불 떼고 또 하루에 불 담아다 놓고 그래갖고 거기서 뭐도 따뜻한 손이 띵띵 얼더라고. 그리고 해는 잘 고 또 금방 때 되면 밥 먹고 그렇게 여러 날 할 수밖에 하루 한 달 내내 한다고. 대가족을 거느려야 했던 강정숙 씨 댁에는 누대를 걸쳐 전해 내려오는 돌 항아리가 있다. 제일 요긴한 게 김장때다. 김치의 맛을 결정하는 첫 번째 비결이 배추를 잘 절이는 데 있다. 김치를 절이는 데는 굵은 호렴을 쓴다. 채소를 적당히 절이면 부드러우면서 오히려 씹는 맛이 난다. 그러나 너무 진한 소금물로 절이면 배추는 구수한 맛이 사라지고 소금물이 너무 묽으면 풋내가 난다. 8, 9%의 농도를 맞추는 것이 요령이다. 소금은 인간의 위대한 발견이었다. 소금의 발견으로 인간이 찾아낸 가장 오래고 성공적인 저장법이 절이는 방법이었다. 소금은 인간의 체액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생체 성분이자 가장 효율적인 저장 수단이다. 채소를 소금에 절임으로써 인간은 기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음식의 생명을 연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해서 음식의 고유 맛을 살려내고 음식을 저장케 하는 것일까? 음식이 부패하는 건 이처럼 미생물들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다. 소금물이 닿으면 미생물들은 활동이 크게 둔해진다. 소금이 저장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소금물을 넣지 않은 정상세포의 경우 세포와 세포 사이는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금물을 넣을 때 세포는 급격히 수축된다. 농도 높은 소금물에 의해 세포 내에서는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 틈새로는 간이 밴다. 이른바 삼투압 현상, 채소가 부드러워지는 원리다. 김장철, 안면도에는 독특한 품앗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이 김장바위라고 불리는 너른 해안 바위에 모여 함께 배추를 절이는 것이다. 안면도의 김장 풍속은 처음 소금을 아끼기 위해서 시작됐다. 그러나 바닷물에 절인 배추는 맛이 있었다. 바닷물의 염도는 약 4%다. 일반적인 배추 절임 농도의 절반가량이지만 절이는 시간은 30분 안팎. 염도도 낮고 절이는 시간도 짧다. 배추에서 물이 나와도 바닷물 속에서는 염도가 일정하고 고루 절여지기 때문이다. 배추를 절이고 이튿날 아침. 배추가 잘 절여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가늠할 줄 알아야 한다. 배추를 너무 절이면 질겨져 배추 특유의 아삭아삭한 맛이 사라진다. 소금 농도가 진하면 이파리만 빨리 절여지기도 한다. 이렇듯 김치를 담는 일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으로 체득돼야 한다. 채소를 절이는 방법은 크게 식초절임과 소금절임 두 개의 문화권으로 나뉜다. 두 문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은 일부 동남아 지역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서쪽에 나타나는 식초절임의 대표적인 음식이 피클. 중국 동쪽 채소 소금절임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본의 쯔게모노다. 베트남의 절임 채소 주안은 식초와 소금을 모두 쓴다. 자연 환경에 따른 식습관의 차이가 세계의 채소 절임 문화권을 나누어 놓은 것이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식습관의 차이고요. 하나는 기후적인 차이입니다. 먼저 서구일 경우에는 육식이 주기 때문에 육식을 할 때는 소금보다는 식초가 더 필요하고 어울리게 돼 있습니다. 맛을 내는데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구는 사계절이 우리처럼 뚜렷하지가 않고 비교적 습도가 우리보다 낮기 때문에 곰팡이보다는 세균에 의한 부패가 심합니다. 그래서 세균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건 식초입니다. 그와 반대로 동양권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계절 변화가 심하고 또 습도가 훨씬 높습니다. 여기에는 세균보다는 곰팡이가 더 번식해서 곰팡이에 의한 이제 채소가 부패가 되죠. 그래서 이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식초가 아니라 소금입니다. 그래서 양대 문화권이 식초하고 소금으로 뚜렷하게 구별이 된 거죠. 식초와 소금. 그 쓰임은 기후에 따라 달라졌지만 각 문화권은 이제 식초와 소금으로 맛의 문화가 달라져 있다.
식초절임 문화권이 오이나 배추절임에 그친다면 소금절임 문화권의 특징은 갖가지 채소를 이용하는 데 있다. 지역에 따라 다양한 채소 소금절임이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다. 찌개모노는 나흘간에 걸쳐 소금에 절인다. 습기가 많은 일본엔 채소에 수분이 많아 오래 절이지 않으면 잡균이 번식한다. 찌개모노의 맛은 재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스다치향 찌개모노의 경우 탱자와 비슷한 스다치의 즙을 내 식초와 간장, 조미료 등을 넣어서 국물 맛을 낸다. 잘 익은 찌개모노는 우리의 새콤한 장아찌 무침과 맛이 비슷하다. 일본인들을 짭짤하면서도 새콤달콤한 맛을 좋아하도록 길들인 기본 맛이다. 찌개모노는 바닷가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최근의 한 학설이다. 소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일 터였다. 해안 사람들은 미역을 널어놓고 바닷물을 뿌렸다. 미역에서는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기가 남는다. 미역에 생긴 흰 결정이 모시노라는 이름의 소금이다. 미역에 생긴 소금을 바닷물에 넣어 끓이면 소금에서는 해초 냄새가 난다. 해초향의 찌개모노는 많이 만들 수 없었다. 그러나 채소 소금 절임법은 일본 전역으로 퍼져 오늘의 다양한 찌개모노를 낳았다는 것이 바닷가 기원설이다. 일본의 찌개모노는 약 700여 가지에 이른다. 그러나 오늘 일본에서는 가정에서 찌개모노를 담는 문화가 대부분 사라지고 공장의 찌개모노들이 그들의 식탁에 오르고 있다. 같은 소금절임 채소라도 조리의 지혜는 민족에 따라 달리 발전했다. 한국의 소금절임 채소 김치의 진수는 양념에 있다. 높은 항균성이 증명된 마늘에서부터 건의제로 쓰이는 생강에 이르기까지 오색과 오미의 또 다른 세계가 김치의 양념들이다. 김치의 맛과 영양을 북돋는 것은 밭의 산물만이 아니다. 해산물에서 육류에 이르는 다양한 부재료로 한국의 김치 문화 속엔 각 지역마다의 맛의 특징이 살아있다. 김장을 사는 놈이 돈 항상 깡 만져서 앉았으니 일이 안 되지. 영양으로부터 출발한 음식 문화는 맛으로 발전했고 마침내 시각적인 효과로 완성된다. 김치의 재료들은 전 세계 천연식품들 가운데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미국의 암협회가 발표한 암 예방식품의 서열을 보자. 김치의 재료들은 대부분 암을 예방하는 천연식품 목록의 맨 윗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마늘과 당근, 그리고 배추와 무, 생강 등 김치라는 하나의 음식 안에는 암을 이기는 건강식품들이 두루 갖춰져 있는 것이다. 한국 음식의 상징 김치, 그 속엔 조화로서 맛의 깊이를 살리는 한민족의 오랜 손맛이 배어있다. 그리고 그 손맛은 한민족의 밥상 위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왔다.
생각은 그냥 한민족이 김치를 먹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가장 오랜 기록이 고려시대 이규보의 시. 무를 소금에 절인 것이다. 당시의 김치가 단순히 소금절임인지 양념을 더한 김치인지는 명확치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당시 월동용 김장이 있었고 채소가 나지 않는 9달간의 긴 시간을 고려 사람들은 소금에 의존했던 것이다. 기록으로 볼 때 고려시대까지의 김치는 아마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김치는 일본의 쯔게모노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김치가 붉어진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김치가 붉어진 사연은 무엇일까? 김치가 붉어진 것은 18세기 조선 광해군 때 고추가 전래된 직후다. 고온성 작물인 고추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서 잘 자란다. 8월엔 영양 산천이 북다할 만큼 한국의 고추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색소가 2배에 달하고 단맛이 강하다. 그러나 처음 고추가 전래될 때만 해도 조선의 고추는 오늘의 모습이 아니었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200여 년 전 세계사엔 새로운 항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유럽인들이 후추를 찾아 동방의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것이다. 그러나 후추의 원산지 인도를 찾아 떠난 유럽인들이 발견한 땅은 아메리카였고 후추 대신 새롭게 유럽에 전해진 것은 자극적인 특별한 맛 후추였다. 아열대 작물인 고추는 달라진 풍토에 잘 적응했다. 토양에 따라 품종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고추는 유럽인들에게 인기를 끌지 못했다. 유럽인들에게는 육류의 부패를 막는 후추만이 여전히 매혹적인 향신료였다. 그런데 조선 중기에 이르러 우리나라에도 고추가 등장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회의 모든 풍속이 변하던 시기였다. 남만초. 이를 소주에 타서 마신 자는 모두 죽었다는데 당시엔 아직 품종 개량이 안 된 독한 고추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계자라고 불렀을까? 서양인들이 멕시코에서 발견한 고추는 유럽을 거쳐 다시 대항해를 시작했다. 동방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일본에 도착한 것이 고추를 발견하고 100년이 지난 16세기 중순. 그들이 일본에 전해준 품목의 하나가 고추였다. 일본은 서양 문물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고추는 일본에서 역시 환영받지 못했다. 매운맛에 익숙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강력한 군사국가를 이끌던 때 그들의 침략과 함께 고추는 조선에 도착했다. 고추는 꽃가루 바지가 잘 된다. 그만큼 고추가 쉽게 잘 자랐고 한반도의 풍토에 적응해
모양이나 색깔, 크기와 맛이 많이 달라져 갔다. 고추는 한국인의 입맛과 정서에 파고들면서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고추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음식 맛에서 매운맛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매운맛은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단군 신화의 마눌과도 인연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 매운맛을 조리 음식의 양념으로 써왔다는 거죠. 특히 고추는 이제 그 색상에서 전통적인 양념에서 보지 못했던 매력적인 빨간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음식의 양념으로 동화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사회적인 자극, 그래서 오는 분노, 뭐 그 여러 가지 그 문제 이런 거를 발산할 때 그 음식의 그 우리들의 그 맛까지 달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 아마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조 후기라는 것도 상당한 불황을 겪은 때거든요. 그러면 그때 읽어보면 상당한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추가 들어오면서 먹어보니까 그런 어떤 화끈한 그런 자극도 주고 또 먹어보니까 죽지도 않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아마 고추가 확확 퍼져나간 그런 식품이 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멕시코를 출발해 머나먼 길을 돌아온 고추는 이내 한반도의 주요 향신료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단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진 맛. 그 맛은 새로운 음식 문화로 이어졌다. 음력 3월, 고추는 한국의 장문화와 만난다. 찹쌀떡을 끓여내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섞으면 세계 유일의 독창적인 음식 고추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안으로 넣어. 고추장의 맛은 곡물이 분해된 단맛과 메주에서 분해된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안 잡아. 지금 한 대밖에 안 돼. 매운 고추를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매운맛의 민족. 고추는 김치를 붉게 물들이고 붉고 매운 한국 음식의 상징이 된다. 이제 한반도의 풍토에 적응해 태어난 우리의 재래종 고추만도 약 300종. 그러나 고추가 확산된 것은 뛰어난 적응력과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치 속에서 고추는 어떤 역할을 해온 것일까?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와 넣지 않은 김치의 국물을 100만 배로 희석했다. 두 김치의 두드러진 차이는 젖산균이다.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에서는 젖산균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젖산균은 김치의 맛난 맛을 내는 균이다. 고추가 젖산균의 성장을 도와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키는 것이다. 젖산균이 최고조에 달할 때 고추의 역할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고추를 넣은 김치의 젖산균 수가 무려 10배나 많다. 반면 고추를 넣은 김치 속에서는 잡균이 자라지 못했다. 고추는 젖산균을 키우고 잡균은 억제해 김치가 시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추의 어떤 요소가 김치의 저장성을 높이는 것일까? 고추의 성분은 크게 두 가지, 캡산틴과 캡사이신으로 나뉘었다. 붉은색을 내는 아래 성분이 캡산틴이고 윗부분에 뜬 것이 캡사이신.
고추가 저장성에 기여하는 것은 바로 이 캡사이신이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캡사이신의 역할은 저장성을 높이는 데만 있지 않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이 캡사이신의 항암서. 혈액암 세포로 캡사이신의 효능을 관찰해 보았다. 세포 분화가 활발히 진행 중인 혈액암 세포다. 그러나 고추에 캡사이신을 넣은 혈액암 세포는 세포벽이 굳어지면서 성장을 멈췄다. 오염없는 건전한 식생활의 한국인이라면 붉은 김치만으로도 돌연변이 암세포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됐어. 200년 전 김치는 혁명적인 변화를 겪었다. 그것은 단지 고추의 붉고 매운 마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김치 속에 젓갈을 넣게 된 것이다. 고추가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마침내 김치의 양념이 마무리되는 날, 온 집안엔 벌커름한 젓국 냄새가 진동한다. 새우젓과 멸치젓에 김장용 포를 뜨고 남은 홍어와 조기뼈를 한데 모아 끓이면 구수한 내 나는 김치 젓국이 된다. 젓갈로 간을 맞추면서 김치엔 맛과 영양이 보태졌다. 고춧가루와 젓갈을 넣는 김치 조리법은 한반도의 새로운 음식 문화로 정착돼 간 것이다. 그것도 김치 젓갈의 쓰임은 기후에 따라 달라졌다. 충청 이북 지역에서 주로 쓰는 게 새우젓이라면 상대적으로 겨울 기온이 높은 남쪽에서는 멸치젓을 많이 쓴다. 멸치젓은 지방과 소금 함량이 많아 김치를 덜 시게 한다. 맛으로 고향을 알 수 있는 음식이 김치다. 자연 환경이 낳은 부재료의 차이다. 그리고 그 맛은 김장이라는 음식 문화의 전승 통로를 통해 몸으로 익혀져 왔다. 그런 형평이 될수록 서로 일가가 찾아줘야 돼. 김치용 젓갈은 전국에 50여 가지를 헤아린다. 거기에 갖가지 부재료가 섞이며 일어나는 발효의 맛. 이제 그 맛은 배추의 섬유질 깊숙이 배어든다. 소금에 절여지면서 수축된 세포막 사이로 양념이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한국 김치의 맛은 단순하지 않은 양념의 다채로운 조화 속에 있다. 간간해요. 간간해. 간간해 됐어. 아니 저그 소금 놈 저기로 바꾸면 되겠어. 그건 하나 잡아주고. 눈과 서리 속에 이제 김치는 겨우내 땅 속에서 난다. 그 속에 한국인은 겨울철 먹거리의 시름을 덜어놓았다. 넣고 소금을 뿌려. 김장김치 위론 시래기와 소금을 두텁게 덮는다. 외부의 기온을 차단하고 잡균을 막는 보존 방법이다. 김치의 저장법은 지역마다 달랐다. 강원도나 경기도와 같은 중부 이북,
그러니까 1월 평균 기온이 섭씨 4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에서는 김치 우음을 만들어 찬 기온을 막았다. 그러나 어디든 한결같은 것은 김치를 땅속에 묻고 옹기에 담는 것이었다. 김치 맛으로 소문난 한 호텔 일식당. 외국인들을 부르는 이곳의 특별한 판매 전략은 맛있는 김치에 있다. 생선회를 김치와 함께 먹는 일본인들. 이미 김치 맛에 익숙해진 이들이라지만 생선회의 김치는 우리에게조차 익숙지 않은 풍경이다. 식탁 위에 맛있는 김치는 판매로 이어진다. 김치 한 포기 분량이 8만 원.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이 식당에 내놓으라 하는 김치 맛은 또 한 번 외국인들의 발목을 잡는다. 이 호텔의 소문난 김치는 어디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일까? 이 호텔에선 설악산에서 직접 빌어온 생수로 김치의 신선함을 더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비결은 옹기에 있다. 호텔의 시설은 인류를 자랑하지만 김치 용기만은 굳이 재래식으로 특별 제작한 옹기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불편함을 무릅쓰면서 이들이 옹기를 고집하는 것은 왜일까? 옹기 김치 맛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비결을 위해 유리와 플라스틱을 함께 분석해 보았다. 전류를 가해서 관찰하기 위해 각 실험물에는 금가루를 입혔다. 분석은 최근에 개발된 정밀기기 SEM 현미경 촬영을 통해 이루어졌다. 플라스틱의 표면이다. 플라스틱은 물결 모양의 치밀한 조직으로 표면이 이루어져 있다. 유리의 표면은 확대된 상태에서도 매끄러움이 그대로 드러났다. 표면 조직에 빈틈이 없다. 그런데 옹기의 표면 곳곳에선 원형의 조직이 나타났다. 옹기의 숨구멍이다. 보통 우리가 김치의 상큼한 맛을 내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젖산하고 탄산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미생물의 발효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공이 많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가 많이 공급이 되겠죠.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산소가 바로 이 젖산균이나 대장균의 발효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느 정도 일정한 양의 젖산과 탄산이 존재해야 김치의 상큼한 맛을 내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김치는 바로 우리가 신김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양에 도달하는 그 시간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기공이 많은 옹기가 우리가 김치를 저장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한 용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김치는 과연 얼마나 보존할 수 있는 걸까? 전남 곡성 박현숙 씨 댁의 별미는 3년 묵은 김치다. 매번 흙을 파헤치고 깊은 독 속에 두터운 소금과 시래기를 걷어내야 만나는 남도 특유의 징한 맛이다. 서서히
긴 시간 발효된 이 김치는 시지 않다. 어떤 느끼한 맛도 씻어내는 깊은 개운함이 이 김치의 색다른 맛이다. 보리밥에다가 걸쳐서 먹었으면 오늘 낮에. 삼년 묵은 개운한 김치를 얻기 위해 가보실래요? 이 댁의 저장 비결은 유별나다. 첫째, 이제 이렇게 오래 보관하려면은 배추가 달라야 돼요. 이제 배추가 이렇게 포기가 좋고 그런 건 물러져서 안 되는데 비료도 안 주고 퇴비만 해갖고 그냥 파랗게 저 빳빳한 거 그거를 해갖고 절여서 또 이제 여긴 멸치젓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멸치젓을 많이 넣어서 담고 또 깊이 파고 묻어갖고 잘 이렇게 이런 것도 이렇게 쓰레기를 소금 많이 절여갖고 또 소금하고 막 위에다 소금을 많이 덮고 그래갖고 이렇게 덮어서 흙을 많이 씌워 놓으면은 그거 언제까지 둬도 괜찮대요. 이 계절 농가 원령가는 양지에 볏짚 짓고 짚에 싹 깊이 묻고 얼지 않게 김치를 간수하라고 했다. 그렇게 간수했다 꺼내 먹는 한겨울 첫 김장김치의 맛. 쌀밥과 어우러지는 그 맛이야말로 우리 음식의 첫째 가는 맛이다. 한국전쟁 당시만 해도 서구인들은 한국인을 땅에서 음식을 꺼내 먹는 미개인으로 손가락질하기도 했다. 서구인들은 땅속 김치의 오색과 오미가 어우러진 맛의 과학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맛있게 익은 아삭한 김치의 영양. 가장 맛있게 익었을 때 김치 속엔 젖산균이 최고조에 달한다. 잘 익은 김치는 일반 유산균 음료보다도 젖산균이 100배나 더 들었다. 입맛만을 추구해 너무 맵고 짜게만 먹지 않는다면 김치는 최고의 젖산 발효식품인 셈이다. 특히 위에는 김치가 아주 맵고 짜고 하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영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염이 생긴다든가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저희 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김치를 먹어왔기 때문에 위가 다 적응이 돼 있어서 그렇게 큰 그 해는 없습니다, 실제로. 장에는 이 김치는 아주 좋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김치 속에는 우리 몸에 좋은 그 젖산, 유산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유산균들이 항상 우리 장 속에 정착을 시켜놓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총을 그 좋은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무슨 이질균이 들어온다든가 또는 무슨 장집수균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이 그 장내에서 살아남아서 이게 증식해서 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이런 아주 좋은 방어군의 역할을 하고 다시 얘기해서 한국인의 그 장을 튼튼하게 하는 첫 번째 아마 수문장 노릇을 하는 것이 아마 김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이제 세계의 영양학자들이 꼽는 건강식품이다. 그들이 땅에서 꺼내 먹는 미개한 음식이라 여겼던 김치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동물 실험을 통해 증명해보자.
2개의 실험군 중 하나의 실험군에만 6주간 김치를 공급했다. 김치가 현대적인 완전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콜레스테롤과의 관계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이 심장동맥. 두 실험군의 콜레스테롤 차이는 어떻게 나타날까? 김치를 먹지 않은 동물의 혈장은 마치 실타래가 엉키듯 콜레스테롤이 뭉쳐있다. 김치를 먹은 쥐의 혈장은 매끄럽게 청소됐다. 혈액에 막힘 없이 혈장이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실험 결과는 간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김치를 먹인 동물에게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최고 38%까지 낮춰졌다. 김치를 많이 먹었을 때 동물의 변으로 지방이 많이 배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지방이 많이 배설이 되어지고 또 특히 담즙이 굉장히 많이 배설이 돼요. 그래서 이 담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몸 바깥으로 콜레스테롤을 배설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그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만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게 되는데 그걸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담즙으로 분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치를 많이 먹으면 담즙으로 분변으로 담즙이 많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오늘 김치는 성인병을 막는 완전 건강식품으로 새삼 부각됐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늘 밥엔 김치라는 공식이 있어왔다. 김치 없인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인. 느긋한 포만감 속에 일상이 순조롭듯 김치는 매 끼니의 문화였고 정서였다. 세계의 영양학자들은 김치를 두고 식물성 식품도 아니요, 그렇다고 동물성 식품도 아닌 세계 유일의 묘한 복합 건강식품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한국인의 긴 장은 매 끼니 김치의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흡수해온 것이다. 김치의 칼슘과 인, 그리고 각종 비타민은 건강한 간장을 만들고 혈액을 통해 온몸에 공급된다. 대장에서는 젖산균이 음식 찌꺼기와 결합해 체내에서만 합성되는 비타민 K 등을 만들어낸다. 밥과 김치만의 식사는 빈곤과 영양 결핍의 상징이었지만 이 속엔 한국 전통 식단의 한미성이 살아있는 것이다. 시대에 적응하고 응용되면서 살찌워지는 게 음식 문화다. 프랑스인 주방장 지베르 씨. 그는 뛰어난 제빵 기술로 초빙되어 왔다. 그가 한국의 음식 문화 속에서 관심을 가진 영양식품이 김치. 지베르 씨는 김치로 새로운 음식을 개발했다. 김치를 냉동 건조시켜 케이크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른바 김치 케이크이다. 김치 케이크 개발된 지 불과 2달. 조용한 입소문만으로도 김치 케이크는 평일에도 20여 개씩 팔린다. 이 호텔 제과 코너의 효자 상품이다. 매콤하고 개운한 고유의 맛을 살린 새로운 김치 상품들은
맛과 영양은 물론 그 품격에서도 뒤지지 않는다. 한류가 거세지는 가을. 동해 앞바다에서는 명태잡이로 흥이 난다. 수년 전에 풍어엔 비할 바 못 되지만 명태들은 여전히 한류를 따라 월동과 산란의 먼 바닷길을 찾아오는 것이다. 30분 뱃길이면 북녘 고향에 닿을 함경도 실양민촌 아바이 마을. 생무가 돼서 맛있게 보인다. 야, 양념 마침 맞겠다. 그러면 명태한 건 어떤 아침에? 고향의 맛을 잊을 수 없는 이들에게는 그래도 고마운 것이 싱싱한 명태다. 궁피 뺐던 어린 시절에도 명태는 넉넉했다. 버릴 구석이 없다는 게 명태라지만 명태는 함경도 특산의 별미 김치를 낳았다. 명태를 깨끗이 다듬어 양념 배추로 속을 채우는 명태김치. 그 구순내 나는 개운한 맛이 시장의 위안이 돼주는 것이다. 매끼니 밥상에 오르는 게 김치다. 그러나 이제 밥상 위에선 사라진 김치가 너무 많다. 밥상 위에 남은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배추김치 등 서너 가지뿐. 오늘 한국의 김치 문화에서는 팔도의 산물을 두루 이용한 별미 김치들이 사라지고 있다. 별미 김치 속에 담겼던 맛과 영양과 정서가 단절되고 있는 것이다. 고추가 김치의 혁명을 이룩한 이래 김치는 바다와 육지 산물의 조화로 새로 태어났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김치 속엔 대를 물리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 변하는 세태 속에서도 내일로 가져가야 할 것이 김치, 그 풍성한 문화다.